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떠한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달러 인덱스 추이는 111.66을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영국의 감세 정책을 철회함으로써 다시 파운드화에 따른 강세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회복되었다라는 영향이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또 증시도 좋았고 위험자산 쪽에서도 또 좋은 효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잠시 쉬어가고 있다는 것을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금 가격 추이도 똑같은 상황으로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가 있는데 온스당 1692달러 선으로 마감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유가도 마찬가지죠. 유가 다 원자재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같은 효과를 받았지만 추가적인 사항이 하나가 더 있었는데요. 급등했던 배경은 아마 이 소식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오펙 플러스의 최대 감산폭 100만 배럴까지 논의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또 나와주기도 했었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사우디 입장을 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큰 아주 드라마틱한 시티를 하나를 구축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앞으로 원유 시대가 조만간에 마감을 보일 것이다라는 사전적 준비 단계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산유국들도 지금의 고물가 시대에 있어서 재정난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러시아를 견제를 하는 것도 좋겠지만 자국의 이득을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 감축에 있는 비중은 전체적으로 더 늘어날 수 있는 확률은 매우 매우 높아질 것이다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유가에 영향을 좀 많이 끼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국의 추가적인 이야기를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열흘 만에 최고 세율 폐지 백지화했고 고소득자 적용으로 45% 세율 폐지를 철회했다고 합니다. 논란이 상당히 심했고요. 열흘 만에 100기를 들었다라고 하고 1%를 위한 최고 소득세율 감세에 부자 감세에 따른 논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철회 이후 파운드화가 소폭 상승 마감을 보여주었다고 하는데요. 저는 국가가 바보가 아닌데 왜 부자한테 이런 인센티브를 주려고 하는 배경이 무엇일까요? 그만큼 고용 부분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이 고용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쪽은 이 부자들이 해결을 할 수밖에 없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국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최대한 부자한테 인센티브를 줘야지만 이걸 뜯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액션을 좀 취했던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근데 또 반대로 또 본다고 하면 그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냐, 효과 없지 않았냐, 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건 이제 정책을 얼마나 지혜롭게 잘 짜느냐의 관점인데 큰 틀로 보기에는 단순하게 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한테 어떻게 보면 무언가를 줘야 무언가를 나도 얻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거 가지고 여러 가지 베풀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근데 이 사람이 무조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자 프레임으로 그렇게 바라보는 시선은 바람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부자의 이미지는 극히 일부분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되게 많이 퇴색됐다고 하지만 되게 좋은 부자들도 많이 있기 때문이죠. 물론 저는 부자 편이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뭔가를 얻으면 그 국가 입장에서는 고용을 내가 다 대신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얻기 위해서 이런 액션을 좀 취해주었다. 반면에 그걸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게 좀 아쉽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그게 좋은 효과가 나올지는 과거에 있는 패턴이 별로 안 나왔다고 하면 더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런 목소리를 내는 것도 당연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JP모건 CS 재무 건전성 양호하다. 월가 일각선 경고에 따른 메시지도 나와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상당히 좀 재밌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린실, 아케고스 투자은행 부분에 타격이 있을 것이고 재무 건전성은 앞으로 실적 발표 27일 날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왜 이런 문제점이 더욱더 두각화된 배경은 CEO가 야 우리 괜찮아요 라고 개입을 해서 오히려 그게 더 독이 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해석이 두 가지가 볼 수 있는데 CEO가 나와서 사태를 빨리 종결을 할 수 있다라는 시너지 효과도 있지만 이게 순기능과 역기능이 같이 걸리거든요.
역으로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오죽했으면 CEO가 나와가지고 진짜 위험하다 보니까 불을 끄기 위해서 대응을 하지 않았냐 이렇게도 바라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선의 차이는 두 가지 부분을 같이 보는 습관을 좀 길러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킴 카다시안이 이더리움 맥스 뒷광고로 벌금 18억 원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한국의 금통이 10월, 11월 두 번 남았죠. 네, 근데 미국은 11월, 12월 두 번 남았습니다. 역전 현상은 거의 저는 좀 깔아두고 있는데 아무래도 고민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번 기사 내용을 보시게 되면 알 수가 있습니다. 대기업 이자 감당 할 금리는 연평균 2.6% 정도가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마의 곡선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익성 대비보다 어떻게 보면 빚을 좀 내서 사업을 하고 고용을 가져갔는데 이게 이제 감당이 안 되는 마지노선 때까지 거의 다 가까워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부채 만기가 도래하는 그런 대기업들도 충분히 국내 기업들도 조심하시길 바라겠고요. 한문기의 전통적인 안전자산까지 하락을 했는데 여전히 굳건하게 비트코인이 상대적 대비 가장 선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비트코인 자체가 스테이블코인과 스왑 기능이 가능하고 가장 접근성이 가장 용이하죠. 근데 스테이블코인 자체가 요새 어떤 분위기로 많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까? 말 그대로 이제 달러 대비 비중과 구축 대비 비중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달러 인덱스와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도 보게 되면 테더가 기존에 있었던 상업모험을 다 청산을 하겠다. 언제까지? 11월 때까지 하겠다. 그리고 국채 보유량을 더 많이 가져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스테이블 코인을 지금 죽이기가 좀 애매한 포지션이 나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규제는 가져가지만 규제 강도를 세게 하기가 좀 어려운 시점도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런 점도 좀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으로 미국의 ISM 9월 제조업 지수가 2020년 5월 이후, 그러니까 코로나가 한창 창렬할 때 최저 수준까지 나왔다라고 하는데 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전히 이야기를 했지만 실업률 추이가 정말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으로 주기영 대표의 트윗에 따른 해석 내용이 또 나와준 게 있었는데 보게 되면 아무래도 역대급 경기 침체가 왔었을 때 이제 떻게 보면 미국 증시가 버텨주지 못했을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여전히 하락이 할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이분은 그렇게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이분의 말도 동의를 하지만 급락이 나오는 형태가만 좀 커플링이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제가 할 길 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실적 발표 특히나 코인을 갖고 있는 회사들의 실적 발표가 그렇게 많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면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향 자체가 이미 빠질 만큼 빠졌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과 스테이블코인에 따른 그런 관계도를 보게 되면 장중에 이번에 가장 획기적으로 드라마틱하게 또 테슬라 주식이 뭐 8.8% 이상 빠져주기도 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여전히 비트코인이 굳건하게 위치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면 이제는 좀 다른 시각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으로 FTX는 달러 현물 지수인 FTX DXY 선물을 상장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계속해서 거래할 수 있을 만한 상품권을 계속 내놓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레이 달리어도 현금은 더 이상 쓰레기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적절한 가격만큼 많이 자산의 훼손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현금이 지금 시점에서는 좀 괜찮다라는 순의도적인 발언이 좀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도는 본인이 갖고 있는 자산 포트폴리오가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녹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의 자기도 자기 방어용 자기에 있는 자산이 여기에서 더 축소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누군가는 좀 사달라라는 메시지를 좀 담겨져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들기도 했습니다. 비트코인 PI 사이클 탑 오실레이터 부분을 보게 되면요. 저 파란색 신호가 보이지 않고 있지만 이전 저점보다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은 저 파란색 시그널이 나왔을 때
여전히 저점이 나왔다. 그러니까 그 저점에 거의 다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내용이 또 온체인 데이터로 하나가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 이더의 산이 스테이킹 제공을 보게 되면 리도, 코인베이스, 크라켄, 바이낸스 순이라고 합니다. 여전히 리도 비중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리도는 뭐가 되었던 간에 디파이 시장 자체에서 굳건하게 버텼기 때문에 리도는 또 다른 평가를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으로 두나무, 컴투스가 이번에 K8 NFT, 붕어빵, 게임 타이쿤 NFT 이런 걸 내놨다라고 하는데요. 여전히 힘들겠지만 어쩔 수 없이 계속 신제품을 내놔야지만 하는 상황에 일단 봉착이 되어져 있어서 그래도 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내놓는 것만으로도 대단하다고 저는 칭찬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으로 서클 CEO가 은행과 같은 수준의 암호화폐 은행 규제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여기에서도 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본인의 USDC의 확장을 좀 가져가기에는 지금 최적의 환경을 갖고 있거든요. 왜냐면 지금 통화량 대비가 미친 듯이 많이 내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 거의 코인급만큼 내려가고 있죠. 근데 반면에 지금의 스테이블 코인이 곽광을 받을 수 있으면은 주요 여러 가지 매력도가 너무 많이 가져가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물가도 미쳤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가성비적인 그런 송금 방식도 뭐 코인이 가장 최적화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도 고려를 한다고 하면 가장 지금 시즌이 스테이블 코인한테는 가장 좋은 시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티은행도 암호화폐 규제로 탈중앙화 거래소 이용이 증가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 배당금 또는 송금 비중이 상당히 전 높다라고 보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서 돈을 벌고 내 가족한테 송금을 보내야 돼. 근데 물가가 생각보다 높단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수수료도 높아지겠죠. 그러면 당연히 내가 보낼 수 있는 총량이 줄어드는 부분이 되고 그게 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서 소비할 수 있는 여력도 적어지겠죠. 그러니까 생계에 따른 영향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 코인 쪽으로 당연히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그래야 비용을 줄일 수 있고 그만큼 그 비용을 줄인 만큼 내 소비 부분에 좀 더 쓸 수 있을 만한 환경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암호화폐 투자사 NIDIG가 7.2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매입했다라는 내용이 또 나와주기도 했었는데요. 자, 해당 펀드는 총 59명 투자자가 참여했고 투자자의 평균 1200만 달러 이상의 금액을 펀드에 할당한 것으로 추산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기관의 투자자라고 암시를 볼 수가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주었다라는 것은, 자,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답이 나오죠. 아, 여전히 지금의 거의 저렴한 가격대에 일단 있고 대부분 스테이블 코인에 따른 문제점이 이제 해결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머무는 돈은 꽤 많이 머물 수가 있겠다.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머무는 이 돈이 어디로 나가기가 어려워요. 나가는 순간 어떻게 되죠? 내가 원화로 바꿔도 원화가 지금 달러 대비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만약에 금리가 더욱더 갭 차이가 나고 추월을 하게 된다고 하면 더 가치가 더 많이 떨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은 코인의 시대가 맞다. 물론 이제 알트코인은 뭐 여러 가지 업종이 있기 때문에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괜찮다라고 보기에는 어렵고 특정에 있는 코인들이 여전히 굳건하게 버텨주는 건 사실일 것이다. 단 조건은 어, 전체적인 시장에 있어서 패닉셀이 나왔을 때는 어쩔 수 없다. 이 정도로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기시다 총리가 웹 3.0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도 우리한테 좀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여전히 시장은 어렵지만 그래도 10월달 첫째 주이기 때문에 제발 초록색으로 마감이 되는 날이 되길 바랄 뿐입니다. 근데 낙폭 과대가 이번엔 좀 많이 컸고 반대 매매도 요새 많이 커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코인도 대부분 청산도 어느 정도가 소화가 되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 변칙적인 요소 중에 하나는 러시아가 이제 조만간에 좀 정리를 하려고 하는 수순이 우크라이나가 어떠한 변칙적인 요소로
이게 또 여러 가지 우리가 대응이 불가능한 영역에 있는 이슈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점에 봉착화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연말에 따른 뭐 그런 스트레스 해소에 따른 이제 연말에 따른 준비, 정리 기간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반면에 투자적 관점으로 본다고 하면 연말에도 꾸준하게 신경을 써야 되는 가장 중요한 시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전체적인 추이와 추세를 본다고 하면 여전히 저렴한 가격대에 있는 건 사실이다. 근데 여기에서 더 뭐 미국의 뭐 그런 부분이나 이런 것까지는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항상 그런 이슈에서 급락이 나왔을 때 그때는 무조건 보는 전략은 무조건 써먹을 만한 가장 쓸만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이렇게 좀 지지부진할 때 많이 줍는 방식도 좋은 패턴이긴 하지만 가장 좋은 패턴 중에 하나는 이렇게 급락이 나왔을 때 긴 장대로 급락이 나왔을 때마다 줘보는 전략에 있는 확률적 근거는 상당히 매력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반등이 나오고 꼬리가 남는다는 건 그만큼 반등에 있는 범위가 그 정도가 나왔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서 계속 공포이다, 더 내려갈 것이다 라고 하면 또 놓치는 상황이 연출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본인이 감내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수준만큼만 진행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런 게 준비가 안 되어져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항상 여러분들은 이분들처럼 이분들처럼 영끌이나 뭐 자기가 자기에 있는 그런 LTV나 뭐 DSR 부분을 잘 관리를 못해서 무너져서 남 탓하고 나라 탓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관리, 돈 관리도 자기 관리죠. 자기 관리를 잘 해야 비로소 부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돈을 증식하는 것에 너무 목을 많이 매다 합니다. 여러분 당연하죠. 저도 그래왔고요. 그렇지만 여기에서도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유지, 관리, 위험 리스크 이거를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벌었다고 해도 20억, 30억 벌었다고 해도 매번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이다. 벌었어. 근데 번 게 보면 다 사기꾼이 막 꼬이기 시작을 합니다. 또는 투자 부분에 있어서 위험도가 갑자기 내 눈에 잘 들어오게 되어져 있어요. 진짜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때 냉철한 판단력과 그런 문제해결 능력이나 상황 대처 능력이 안 되면 내가 그 동안 이렇게 어렵게 돈을 모았다고 해도 어느 순간 한순간에 꼬꾸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의 대처 능력이 정말 좋아야 되고 항상 내가 나이를 떠나서 내가 은퇴를 하는 시점에서 유지 관리가 된다라는 건 엄청난 능력입니다. 유지 잘 못하시거든요. 웬만한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겠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